공사 끝났다고 안심한 순간 문제는 시작됩니다. 공사가 끝나면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죠? 이 일을 20년이나 하다 보니까요, 공사가 끝난 날이 진짜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해에서 공장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명인하우징 유명수입니다. 오늘은 공사 끝나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사장님들이 공사를 맡기실 때는요, 보통 견적을 받고 업체를 고르고 시공하고 잔금 치르고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 하자가 생기는 시점은 거의 다 공사가 끝난 뒤입니다. 바로 다음 달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2년 뒤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마철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품질은 시공하는 날이 아니라 시공한 뒤에 결정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좋은 업체와 나쁜 업체의 차이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야 드러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감이 깔끔하면 잘한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서 인테리어 관련 피해 구제 접수건 중 1위가 하자 보수 미이행과 지연입니다. 전체의 24.5%예요. 4건 중 1건이죠. 공사 끝나고 문제가 생겼는데 업체가 안 와준 겁니다. 부실 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8.8%, 자재 품질 및 시공 불량이 14.2%, 이 세 가지를 합치면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공사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걸 숫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실내 의장이나 미장, 타일, 창호 같은 항목의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판넬 건물 하자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가 보통 5년에서 8년 사이입니다. 철판 부식이랑 볼트캡 열화, 실리콘 경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법정기간 1년만 믿고 계시면 진짜 문제가 터지는 시점에서는 이미 보호기간이 끝나 있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김해 한림에 있는 공장 사장님이 블로그를 보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단독주택 건물을 직원 숙소랑 휴게실로 리모델링 해달라는 의뢰였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건물 곳곳에 누수가 있었고 마룻바닥은 방수가 안 돼서 심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요, 도배지 안에는 시커먼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해야 했습니다. 외벽 방수, 발코니 방수, 내벽 철거, 단열재 시공, 화장실 방수와 리모델링, 필름 난방 시공, 도배 장판까지. 공사가 마무리돼 가던 즈음이었습니다. 1층 샤워실 배관 누수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요, 누수 탐지기로 점검하다가 2층 배관에서 미세하게 새는 걸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2층은 이미 장판까지 마무리된 상태였거든요. 장판을 다시 걷어내고 문제 부위를 찾아서 배관과 부속을 교체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더 큰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습기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모래가 두꺼워서 습기가 빠지지 않는 구조였거든요. 여기서 그냥 지나쳤으면 몇 개월 뒤에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훨씬 더 일이 커져 있었겠죠. 바닥 전체를 철거했습니다. 압축 스티로폼을 깔고 레미콘을 부어서 미장을 다시 했습니다. 시간도 들었고 비용도 들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습니다. 3년 지난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년쯤 지나서 그 사장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사를 가시는데 새집 리모델링을 해달라고요. 공사 진행 중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 알아서 해주고 비용 청구도 하라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기신 거죠. 몇 개월 뒤에는 사장님 장인어른 댁 창호 교체 공사도 해드렸고요, 그 뒤에는 공장 건물 옥상 방수 공사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공사 끝나고 나서의 대응이 다음 거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업체는 AS를 잘 안 하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일도 끝났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AS 연락이 오면 미뤄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고객들이 가장 큰 불만을 가지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자 보수 요청했는데 묵묵부답이거나 연락이 안 된다. 이게 제일 큰 불만입니다. 한국소비자원 데이터에서도 기존 업체에 대한 불만 1위가 AS 미대응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면 전에 업체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에 업체는 전화를 안 받아요. 문제 생겼다고 하면 들려보겠다 하고 안 와요. 시간만 질질 끌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AS에 대한 대응이 느려지면 신뢰가 한 번에 무너진다. 그래서 제 원칙이 있습니다. AS 연락이 오면 5일 이내에 방문합니다. 바로 못 가더라도 일정을 잡아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요. 창원에 있는 자동차 부품 공장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처음에 흡연실 설치 의뢰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분이 기존 업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붕 누수 보수를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샌다고요. AS 요청을 해도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서 계속 미룬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고요, 사무실에서는 진행 여부를 묻고 담당자는 난감해 하더라고요. 결국 그 회사에서 흡연실 이후에 사무실 칸막이 공사도 맡기시고 지금도 크고 작은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사 끝나고 3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계약서에 하자 보수 기간과 범위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사 시작하기 전에 확인하셔야 됩니다. 끝나고 나서 물어보시면 늦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이 몇 년인지, 어디까지가 부상 범위인지 서면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에 하자 모수 기간을 명시하고 하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드립니다. 이건 업체가 하자 모수를 못하더라도 보증보험사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둘째, 공사 완료 후 6개월, 1년 시점에 점검을 받으십시오. 하자는 대부분 바로 안 나타납니다. 비가 와야 알게 되고요. 계절이 바뀌어야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공장 지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새기 전에는 올라가지 않는 영역입니다. 문제가 생겨야 비로소 돌아보시죠. 그때는 이미 커져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으시면 적은 비용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볼트캡이 풀려 있는지, 용마루 실리콘이 갈라져 있는지, 물동이에 이물질이 쌓여 있는지, 배수 구멍이 막혀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터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셋째, AS 연락했을 때 대응 속도를 보십시오. 공사 중에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돈 받기 전이니까요. 진짜 차이는 공사 끝나고 나서 나타납니다. 하자 연락을 했을 때 며칠 안에 오는 업체가 있고 몇 주가 지나도 안 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차이가요, 앞으로 5년, 10년 그 공장을 어떻게 관리받느냐를 결정합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공사로 얻을 이익보다 고객이 얻게 될 이익을 먼저 생각하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실수도 합니다.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사장님들 중에 첫 공사부터 온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업체에서 한번 해보시고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끝나고 나서가 다르네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혹시 사장님들 중에 공사 끝났는데 AS가 안 돼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 계십니까? 댓글로 한번 들려주십시오. 비슷한 경험 나누시면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공장관리명인 유명수였습니다.